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 금융위 모든 종목 공매도 6개월 동안 금지, 8년 7개월 만에 초강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 저희 내용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6개월 동안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한번 보면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 강화책을 발표한 지 3일 만에 유가증권 그리고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해서 6개월 동안 공매도 금지 조치안을 실행한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13일 날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코스닥에서 동시에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되는 등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위가 이번에 추가 조치를 단행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미국도 문제가 있고 일본도 문제가 있고 전 유럽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선제 대응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6개월 동안 공매도를 한다라는 내용이죠. 공매도 금지 기간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말하자면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유지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6개월 후에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 공매도 금지는 과거에도 2번이나 더 있었어요. 국내에서 금융과 비금융주 상장 주식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는 올해를 포함해서 3번이나 있었죠. 지금 포함했으니까 2번이 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도 10월 그리고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촉발된 국내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2011년 8월달 이 2번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을 포함하면 3번이 되겠죠. 그러면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정부의 발표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 선언 등의 영향을 받아 세계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우리나라도 이를 피해 나갈 수 없었다. 지난 12일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시장 조치를 취했지만 주요국의 주가가 하루에 10%씩 하락하는 시장 상황에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시장 불안 심리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보다 강한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한다라고 이게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매도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알겠는데요. 공매도입니다. 빌공짜예요. 말 그대로 하면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던 사람이 주식을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주식을 파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을 해서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가격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싼 가격으로 다시 매입을 해서 매매 차익을 얻는 것이 공매도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이 그림을 제대로 보시면 되는데 만약 A 종목이라는 게 있어요. 이 A 종목의 주가가 1만원이에요. 현재 상태는 1만원인데 이것을 지금 팔아요. 없는 상태에서 그냥 팝니다. 그리고 3일 후에는 8,000원으로 하락했어요. 그러면 8,000원을 주고 이걸 사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2,000원의 이득이 남죠. 이 2,000원의 이득이 공매도 차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예상과 달리 공매도 후에도
증권의 가격이 상승하면 투자자는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공매도를 떨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상황은 누가 봐도 떨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를 치고 나중에 그것을 사버리면 그만큼 이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상황이 언제까지 갈 수 있는지 누구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유럽의 상황, 그리고 미국의 상황, 그리고 일본의 상황, 이 모든 상황이 끝나야만이 이런 상황이 되고,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1100까지 떨어진다라는 이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돈을 많이 깎아먹는 사람들이 너무 개미들이 많이 생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공매도 금지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공매도의 기능도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순기능, 역기능, 위험성입니다. 여기 그림 나와 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식 공매도는 증권시장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요. 그리고 돈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집어넣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은 확대가 됩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 위험을 과도하게 높일 수 있죠. 이 높이는 것을 생각을 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주식 공매도와 같은 경우는 특정 주식이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될 경우에는 매도 주문이 증가하게 돼서 주가가 보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는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순기능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악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정보가 있을 때에는 공매도에 의해서 주가 하락이 더욱더 가속화가 돼요. 그래서 주가가 보다 빠른 시간에 조정이 되기 때문에 증권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주식 공매도는 주가가 상승할 때는 매도 수요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공매도 이후에는 주가가 하락하면 매수 수요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증권시장의 유동성이 있게 되죠. 그러나 문제가 있죠. 주식 공매도는 증권시장에서 시세 조정, 그리고 채무 불이행 등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또 증권시장이 건전성과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등의 부정적인 효과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투자자가 주식을 공매도 할 경우에 이득을 얻기 위해서도 공매도 이후에 주가가 계속 하락해야 되죠. 이 때문에 공매도를 한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을 유도할 수 있어요.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업에 대한 나쁜 소문을 조작해서 유포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증권시장에 영향력 있는 전문가가 어디에 나와서 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관련 기업에 대한 보고서를 부정적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주가 하락은 불보듯 뻔하게 되는 거죠. 또 주식 공매도가 집중된 시기에 투자자들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나쁜 정보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되죠. 따라서 주식을 공매도한 투자자는 증권시장의 변동성 증가를 이용해서 주가가 정상보다 크게 하락하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 때문에 더욱더 나쁜 이야기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예상과 달리 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공매도한 투자자의 손실 부담이 너무 과중이 돼요. 그리고 관련된 채무 불이행도 발생할 수가 있죠. 즉, 주식을 공매도한 투자자가 주식 대여기관에서 불려온 주식을 약속한 날까지 반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주식시장의 필요악이라고 불리는 공매도입니다. 공매도는 특히 차익 실현을 위해서 주가가 계속 떨어져야 되죠. 그래서 주식시장을 끌어내리는 원인이라고 계속 지목되어 왔습니다. 물론 순기능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필요악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가 그 외의 조치도 취했는데요. 기관 투자자가 투자 요건을 완화하는 방침도 진행이 됐는데 특히 6개월간 상장 기업의 일일 자기 주식 매수 주문 수량의 한도가 완화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상장사들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에는 약 거래일 10일에 거쳐서 나눠서 해야 됐지만 16일부터는 배당 가능 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사주 전체를 하루 만에 매입을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루 만에 매입을 하게 되면 갑자기 주가가 튈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왜 완화를 하지 않았냐면 너무 급등할 수 있는 주가 때문에 막아왔지만 지금 현 상태는 어떻게 돼요?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 상태죠. 이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살 수 있게 만들어 버리면 상승할 수 있는 요건을 하나 더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도 면제가 됩니다. 금융위 규정에는 증권사가 신용융자 시행 시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증권사 내규에 따라서 담보 비율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 했고 이번 면제를 위해서 금융위가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한 상태인데 이것도 제가 한 가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에게 이해할 때 의무를 지켜도 지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굉장히 넓어진다라는 거죠. 담보를 받아서 증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생겼습니다.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기름을 더 붓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주식이 팔릴 수 있다, 살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증권의 상승 곡선을 끌어올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계속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유흥자 담보 비율이 없어버리면 한정없이 투자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건데요. 은성수 위원장은 이렇게 말을 했죠.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국내외 경제 금융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증시 수급 상황을 안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 그리고 기관 투자자와 금융업권에서도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지금 오늘 코스피가 어떻게 돼요? 2011년도 이후 10월 이후에 처음으로 장중 1700선이 뚫렸어요. 그리고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크가 다 발동이 됐죠. 코스닥도 500선이 무너졌으면서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2.89포인트가 하락한 1771.44,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9.49포인트가 떨어진 524에 마감이 지금 됐는데 지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지금 코스피 지수가 지금 1771선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전문가들은 1100선까지 떨어지겠다라고 말을 한 분도 있어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투자하라 마라 제가 말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물론 만약 투자를 하게 된다면 튼튼한 기업을 하세요. 그리고 별로 좋지 않고 허약한 기업에는 하지 마세요.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인포뱅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